네, 반갑습니다. 네. 평창에는 지금 눈이 오셔갖고 나올 때 한번 이렇게 미끌거려갖고 깜짝 놀랐습니다. 지난 1000년의 발전 속도는 지난 100년의 발전 속도하고 똑같고, 지난 100년의 발전 속도는 지난 10년의 발전 속도하고 똑같다고 그래요. 또 지난 10년의 발전 속도는 지난 1년의 발전 속도하고 똑같다고 그러고, 지난 1년의 발전 속도는 지난 3개월의 발전 속도하고 똑같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세상은 총알같이 변하고 있는 거예요. 총알같이. 얼마나 총알같이 변하느냐 하면은, 제가 지난 7월 22일 날 아프리카 잠비아 봉사 활동을 갔다 왔어요. 그런데 한국에서 홍콩까지 6시간 비행기 타고, 또 홍콩에서 1시간 정도 기다렸다가 남아프리카 공화국까지 13시간 비행기 타고, 또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가갖고 또 좀 기다렸다가 3시간 비행기 타고 잠비아에 갔어요. 총 26시간이 걸렸어요. 많은 분들은 깜짝 놀래요. 와, 26시간이나 걸려갖고 잠비아를 갔느냐고. 그런데 만약에 제가 100년 전에 잠비아를 갔다면은 가다가 죽었을 거예요. 가지도 못하고 가다가 죽었을 거예요. 또 잠비아 이제 선교가 끝나고 난 다음에 이번에 미국에서 강의가 있어갖고 다시 또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3시간 비행기 타고, 또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15시간 비행기 타고 뉴욕 갔다가, 또 뉴욕에서 LA까지 또 6시간 비행기 타고 또 26시간이 걸려서 LA 갔어요. 그래서 LA에서 이번에는 뭐 텍사스, 시카고 했다가 마지막으로 다시 동부 애틀란타로 가서 거기서 강의 끝나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오는데 13시간이 걸렸어요. 그러니까 이번 7, 8, 9월 달에 지구를 딱 한 바퀴 돌았어요. 한 바퀴 도는데 걸리는 비행기 시간을 보니까 딱 3일이야, 3일. 지구를 한 바퀴 도는데 3일. 100년 전에 내가 만약에 지구를 한 바퀴 돌았다 그러면은 돌다가 죽었을 거예요. 이빨 다 빠지고 풍토병 걸리고 그러다 아마 죽었을 거예요. 근데 제가 지금까지 아프리카를 한 8번 정도 왔다 갔다 하고 지구를 돈 거를 생각해 보니까 총 한 10번은 더 돈 것 같아요. 그러니까 1000년 전 사람들은 상상도 못하는 일을 지금 하고 있죠. 심지어 100년 전 사람들도 상상도 못하는 일을 하고 있죠. 그런데 부산에서 서울까지 KTX 타고 몇 시간이 걸리느냐면 2시간 반밖에 안 걸려요. 2시간 반. 100년 전에 부산에서 서울까지 갔다면 한 달 걸렸는데, 그런 생각을 해보면은 참 이렇게 빠른 세상에서 살고 있는데 현대인들은 뭐가 그렇게 조급한지, 그냥 빵빵거리고 추월하고 과속하고. 그래서 저는 요즘 참 편하네요. 이렇게 요즘 차가 좋아갖고 120km 딱 걸어 놓으면은 앞차가 천천히 가면 내 차도 천천히 가고, 내 앞차가 빨리 가면 내 차도 빨리 가고, 뒤에 추월하는 차 탁 비켜주고 앞에 껴드는 차 탁 껴줘요. 그래도 100년 전보다 1000년 전보다는 훨씬 여유 있게 살고 있는데, 이렇게 빠른 세상 속에서 뭐가 그렇게 조급한지 여러분들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옛날 생각하면 지금 얼마나 세상이 좋아졌어요. 그런데 교통만 총알 같아진 게 아니고 더 총알 같아진 게 있어요. 통신. 이건 총알이 아니야. 빛의 속도보다도 더 빨라요. 미국까지 전화하는데 몇 분 걸려요? 1분도 안 걸려요. 1분도. 기가 막힌 세상에서 살고 있지 않아요? 1960년대, 70년대는 무슨 전화기가 있었느냐면은 다이얼 전화기 있었어요. 그리고
1970년대 말 80년대 초에는 무슨 전화기가 있었냐면 누르는 전화기 있었어요. 누르는 전화기. 근데 80년대 막 넘어서서 무슨 전화기가 있었냐면 집에서 무선 전화기가 있었어. 무선 전화기. 그러니까 다이얼 전화기 있었을 때, 누르는 전화기 있었을 때는 항상 전화기가 어디 있었느냐면 거실 한가운데 있었어요. 이때는 바람을 피고 싶어도 필 수가 없었어요. 우리도 성당에서 친구들이, 특히 여자애들이 전화 오면은 어머니가 야, 여자가 전화 왔다. 그러면 그냥 조심해서 오늘 어디서 모인다고 이러고 그리고 전화 받았어요. 근데 1980년대 후반에는 무슨 전화기가 나왔느냐면 휴대폰, 핸드폰, 모바일 폰이라는 게 나왔어요. 이거는 집 밖에서 어디서든지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전화할 수 있는 세상이 왔어요. 근데 2007년에 스티브 잡스가 무슨 전화기를 내놨느냐면 스마트폰이라는 걸 내놨어요. 한국에서는 2009년에 스마트폰이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갤럭시 1, 2, 3, 4, 5, 6, 7, 8까지 나왔어요. 근데 여기 오신 분들 중에 50 넘으신 분들 가운데 모바일 폰은 뭐고 스마트폰은 뭐고 갤럭시 1, 2, 3, 4, 5, 6, 7, 8은 뭔지 구분할 줄 아는 분 거의 없어요. 그게 그거야 다. 쉽게 말하면 깜깜이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시대는 총알같이 변하고 있는데 그걸 알아채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거죠. 시대는 총알같이 변하는데 제가 이제 가끔 명동에 가면은 우리 할머니들이 날 보면 너무너무 반가워하죠. 신부님 사진 찍자고. 그러면은 제가 웬만하면은 바깥에서 만나면 사진을 찍어요. 그러면은 내 할머니가 사진을 찍자고 그러면은 휴대폰에 사진기 기능 있는 건 알아. 근데 내 휴대폰이 아니면은 잘 몰라. 그러니까 제일 젊은 할머니한테 네가 찍으라고. 그래도 젊으면은 뭔가 아니까. 그래갖고 탁 웃으면은 할머니가 사진을 찍어요. 찍는데 기가 막힌 일이 벌어져요. 할머니가 찍고 난 다음에 하는 소리가 있어요. 신부님, 그런데 왜 내가 나와? 왜 내가 나와? 이게 네가 나오는지 내가 나오는지도 모르고 찍는 거야. 왜 내가 나와? 참 답답하죠. 요즘 애들은 태어나면서 이러면서 태어나요. 그러니까 이 시대를 읽지를 못하고 살아가는 거죠. 시대를. 그런데 앞으로 펼쳐질 세상은 여러분들이 상상도 못하는 세상이 펼쳐져요. 여러분들이. 우리 생태마을에 저녁 7시에 피정을 오면은 별 이야기를 해요. 우주 이야기. 참 좋아해요. 그게 별 이야기야. 8시에는 우리 생태마을에 이 주교님이 신부를 하나 더 보내줬어요. 시카고 대학에서 심리학 박사학위를 딴 신부님을 보내줬어. 그래서 상담을 많이 해줘요. 그래서 이 신부님하고 20명만 딱 선착순으로 상담 대화를 해요. 이게 8시부터 하는 대화가 뭐냐면은 별별 이야기야. 첫 시간은 별 이야기고 두 번째 시간은 별별 이야기야. 그야말로 별별 이야기를 다 하는 시간이에요. 근데 이제 뭐 상담하면서 재미난 이야기를 신부님이 밥 먹으면서 해줘요. 근데 참 재미난 얘기를 들었어요. 참 많이 재미난 얘기가 있는데 할머니 한 분이 그랬대요. 거의 1시간 동안 할머니만 독차지를 한 거지. 내 말 좀 들어봐. 그 얘기죠. 신부님, 저는 살아오면서 법을 어긴 적도 없고 남한테 해코지 한 적도 없고 정말로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살아왔습니다. 근데 며느리가 어느 날 밥을 차려주고 야 인년아 밥 먹어 그러더래요. 너무너무 억울하더래. 내가 잘못 산 것도 아닌데 며느리가
자기한테 야 인년아 밥 먹어. 너무너무 억울하다는 거야. 너무너무 분하다는 거야. 내가 잘못한 것도 없고 죄 지은 것도 없는데. 내가 그 얘기를 듣고 부관장 신부한테 한 이야기가 있어요. 그 할머니가 정말로 모르는 사실이 하나 있다. 그 할머니의 유일한 죄는 안 죽은 거다. 그 할머니의 유일한 죄는 안 죽은 거다. 10년 전에 서울대학에서 신입생들한테 설문조사를 했어요. 부모님이 몇 살까지 살았으면 좋겠느냐. 근데 65세. 서울대학에서 5년 전에 또 신입생들한테 설문조사를 했어요. 부모님이 몇 살에 죽었으면 좋겠느냐. 63세. 작년에 부모님한테 또 서울대학 학생들한테 신입생들한테 설문조사를 했어요. 부모님이 몇 살에 죽었으면 좋겠느냐. 60세. 그 서울대학 학생들 기준에 의하면은 여기 앉아있는 분들 거의 다 죽어야 돼. 살아남을 사람 거의 없어요. 살아남을 사람. 그런데 여기 있는 분들 경우 많은 경우는 착각을 하고 살아가요. 자식하고 끝도 없이 행복하게 살아가고 손자 손녀 보면서 행복하게 살아가야 된다는 그런 완전히 어처구니 없는 생각을 하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자식들한테 있는 사랑 없는 사랑, 자기 인생은 없어. 누구 인생만, 누구 미래만 생각해? 자식 미래만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러다가 느닷없이 60세에 자식이 엄마가 더 이상 내 옆에 없었으면 좋겠어. 그 순간부터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면 자기 인생이 없는 거예요. 자기 삶을 살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라는 게 없었으니까. 오로지 누구만을 위해서 살았어? 자식만을 위해서 살았어. 이 답답한 거죠. 이 휴대폰 보고 왜 내가 나와? 이거하고 똑같은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갑자기 혼자 남은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시대는 총알같이 변하고 있는데 그 시대를 제대로 읽지를 못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조금 깨달아야 되는데 전혀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렇게 세상의 변화를 전혀 모르고 살아가는 65세의 사람들이 몇 명이냐면 670만 명이에요. 지금 65세 이상이 우리나라 인구의 5천만 명 중에 670만 명이 그냥 답답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민주주의의 꽃은 선거예요. 선거. 근데 670만 명이 세상이 돌아가는 것도 모르고 투표를 하면 오로지 1번만 찍는 거예요. 3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2번도 찍고 3번도 찍고 4번도 찍고 5번도 찍어야 되는데 오로지 1번만 찍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왜 문제냐? 1번을 찍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제가 탓하는 게 아니에요. 1번만 찍으면 세상이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이 변하지 않는 거예요. 때로는 2번도 찍고 때로는 3번도 찍고 때로는 4번도 찍고 때로는 5번도 찍어야 되는데 밑도 끝도 없이 1번만 찍는 거야. 눈 닫고 귀 닫고. 물론 1번도 참 중요하죠. 근데 앞으로 펼쳐질 세상은 여러분들 100번, 200번, 300번까지 생길 거예요. 2030년이 되면은 아예 애를 낳지 않을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는 저출산 국가의 세계 1위입니다. 1.03명을 낳아요. 둘이서 하나밖에 안 낳아요. 그럼 앞으로 30년 후는 이 나라에 누구만 있느냐면은 65세 이상만 있는 거예요. 이제 1000만 명, 1500만 명. 애들은 거의 안 낳아요. 왜 애들을 안 낳느냐 하면은 지금 대한민국의 교육 시스템, 대한민국의 환경으로는 애를 낳고 싶지 않아요.
애들이 태어나갖고 학원 다니고 공부하고 시달리고 경쟁에 스트레스 받고. 그러니까 요즘 젊은 애들이라고 말하는 건 20, 30, 40대 애들이에요. 애를 안 낳아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이 힘든 세상 뭐하러 태어나갖고 고생을 시키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애를 2030년에는 애를 안 낳지만은 2040년에는 아예 결혼을 하지 않을 거예요. 분명히 그런 세상이 옵니다. 결혼을 하지 않는 세상이 와요. 왜냐하면 이제는 같이 잠을 자줄 로봇가 나오거든요. 2009년에 라스베가스에서 섹스 로봇 전시회가 있었어요. 록시라는 로봇가 출시가 됐어요. 키 1m 70, 몸무게 58. 같이 잠을 자줄 로봇가 나왔어요. 얼마냐면은 100만 원이면 살 수 있어요. 100만 원이면. 근데 요즘은 로봇을 성격까지 고를 수가 있어. 까칠한 여자, 차분한 여자, 다정한 여자. 이게 웃을 일이 아니에요. 로봇가 오르가즘까지 느껴줘요. 로봇가. 뭐하러 골치 아픈 여자랑 살아? 내가 고를 수 있는데. 얼굴도 예쁜 여자 고를 수 있는데. 2015년에 일본에서 아즈마 히카리라는 로봇가 나왔어요. 이 여자 로봇은 취미는 음악 듣는 거, 좋아하는 음식은 도너츠, 잘하는 요리는 계란 후라이. 잘하는 요리는. 그리고 남편이 퇴근할 때쯤 되면은 에어컨 틀어놓고 목욕물 받아놓을 정도까지의 로봇가 나왔어요. 2015년에. 2030년, 40년이 되면은 이거는 상상도 못하는 세상이 펼쳐지는 거예요. 지금 뭐 4차 산업이라는 얘기를 참 많이 듣는 분도 있고 처음 들은 분들도 있을 거야. 1차 산업은 와트가 증기기관을 개발했을 때 기차, 증기, 기선, 배, 증기로 방적기계도 하는 증기. 이거 완전히 세상이 바뀐 세상이죠. 2차 산업은 에디슨이 발명한 전기시대, 2차 산업이. 여기 있는 분들은 대부분이 2차 산업 속에서 살고 있어요. 전기 밥솥, 전기 다리미, 전기 텔레비전 다 2차 산업. 3차 산업은 스티브 잡스가 내놓은 스마트폰 세상이에요. 거의 100년 만에 나온 거예요. 스마트폰. 이 스마트폰은 이 안에 차 시동도 걸 수 있고 은행 업무도 할 수 있고 텔레비전도 볼 수 있고 라디오도 들을 수 있고 동영상 촬영도 할 수 있고 사진도 찍을 수 있고. 여러분 나도 다 몰라요. 여기 기능. 근데 여러분들은 아마 거의 모를 거예요. 거의. 이게 3차 산업이야. 그러니까 여기 전화 50이 넘은 분들은 여기부터 적응하지 못하는 세상에 살고 있는 거예요. 여기부터. 그런데 지금은 4차 산업 시대가 접어들었어요. AI, 인공지능의 시대예요. 알파고가 이세돌하고 바둑을 뒀는데 4승 1패. 그러니까 이세돌은 1승 4패. 유일한 프로 기사 중에 유일한 1승이에요. 허재가 이세돌 바둑 두는 걸 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저렇게 두지 않을 거라고. 그래서 알파고가 그럼 한번 두자. 그래서 뒀어요. 근데 허재가 3전 3패. 세계 바둑 1인데. 그리고 알파고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다시는 인간하고 바둑을 두지 않겠다. 알파고가. 이제는 컴퓨터가 어떤 시대가 들어섰느냐면 자가 학습의 시대가 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로보 어드바이저라고 있어요. 증권, 투자, 충고해주는 로봇가 나왔어요. 근데 이 로보 어드바이저한테 충고를 받으면 평균 수익률이 3.6%에서 5%. 그리고 실패해도
1.5%에서 2%. 우리가 주식 투자하면 종이 쪽지 될 것처럼 그런 거 많죠. 근데 이 로보 어드바이즈는 빅데이터라고, 이것도 들어봤어요, 여러분들. 모든 데이터를 종합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 그래갖고 앞으로 미래에는 여기에 투자하면 성공할 것이다 라고 로보 어드바이저가 충고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애널리스트들은 소용이 없어지겠죠. 똑똑한 애들. 그리고 앞으로 10년 후, 20년 후는 미국의 테슬라라는 자동차 회사에서는 지금 뭐가 나왔느냐 하면 웨어러블이라는 걸 써요. 그게 뭐냐면 옷을 입으면 힘이 세지는 거야. 그래갖고 50kg밖에 못 드는데 이 웨어러블을 입으면 500kg를 들 수 있는 거야. 우리나라는 내년에 현대 자동차에서 이 웨어러블을 쓰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는 공장에 갖고 일도 이제 사람이 하기도 하지만 조금 있으면 누가 다 하느냐면 뭐 벌써부터 로봇가 하지만은 앞으로는 거의 다 로봇가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인간이 할 일은 뭐냐? 인간이 할 일은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인간이 할 일은 어떻게 행복해? 경쟁에서 물러나고. 그러니까 초등학교 지금 교육 제도가 완전히 바뀌어야 돼요. 공부시키지 말고 수학시키지 말고 영어시키지 말고, 영어도 여기다가 한국말로 하면 영어로 다 나와. 이제는 그런 세상이 왔어요. 한국말로 하면 다 영어로 나와요. 그러니까 애들이 초등학교 때 수업이 뭐 해야 되느냐면은 학교 가고 공차기, 노래하기, 춤추기, 신나게 놀기, 친구들하고 어우러져서 놀다가 집에 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재미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느냐, 이 교육제도로 바뀌지 않는 한 대한민국은 딴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왜 내가 나와 이걸로 가는 거예요. 왜 내가 나와 이걸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로 미래학자들은 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앞으로는 어떤 세상이 와야 돼? 행복하게 사는 세상. 행복하게 사는 세상. 그런데도 애들한테 계속 공부하라고, 계속 1등 하라고. 이거 시대를 잘못 읽고 있는 거죠. 시대를. 이제는 공부 잘하는 애들이 행복한 세상이 아니에요. 그냥 행복한 애가 행복한 세상이 와요. 그러면은 도대체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되느냐? 스탠다드 앤 푸어스라고 S&P라고 미국 평가 회사가 있는데 2040년에는 한국이 세계 경제 4위가 된다고 그래요. 한국이. 그리고 거의 맞아 떨어져 가고 있어요. 그러면은 돈은 엄청나게 버는 세상이 올 거예요, 한국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돈 많은 기업가들한테 돈을 뺏어서 애들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대학교까지 무상교육 해줘야 돼요. 돈 많은 사람들한테 돈 뺏어서 할머니, 할아버지들한테 용돈 90만 원에서 100만 원 줘야 돼요. 그런 세상이 이미 다른 나라들은 와 있어요. 스웨덴, 핀란드, 덴마크 이런 나라들은 할머니, 할아버지들한테 용돈 90만 원, 100만 원 줘요. 용돈 줘요. 그러면은 우리나라가 핀란드, 덴마크, 스웨덴보다 못 사느냐? 아니요. 그 나라보다 잘 살아요. 스페인보다 잘 살아요. 그리스보다 잘 살아요. 근데 우리는 그 용돈을 주고 있지 않는 거예요. 누구한테 돈을 안 뺏어와? 기업가들한테. 기업가들한테 돈 조금 받고 세금을 그냥 감면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을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여러분들 2040년에는 제가 제일 걱정하는 건 뭐냐면은 로봇들이 감정을 느끼기 시작해. 감정을. 그래갖고 모든 데이터를 계산해 본 결과 하느님이 계신 것 같아. 그래갖고 세례를 받고 싶어. 신앙생활을 하고 싶어. 로봇들이. 그러고 나한테 신부님 저 세례 좀 주세요. 세례 줘야 돼, 말아야 돼? 줘야 돼, 말아야 돼? 말아야 돼요? 내가 세례를 안 줘도
걔네들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신부님이 세례를 안 준다면은 우리가 세례 주는 로봇을, 신부를 서품을 주겠다고. 그런 세상이 올 거예요. 올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는 아주 굉장히 복잡한 문제인데 이제는 그런 세상이 올 겁니다. 이제는 로봇하고 공존하는 세상이 올 거예요. 로봇하고 공존하는 세상. 근데 문제는 여기 계신 분들이 그냥 죽으면 되는데 안 죽는 거야. 여기 지금 60대신 분들은 앞으로 120살까지 산다는 거예요. 60대신 분들은. 앞으로 3년 후면은 암, 당뇨 거의 정복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암 안 걸리고 당뇨만 안 걸리면은 안 죽는 거예요.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로봇가 0.03mm짜리 로봇가 나왔는데 이게 혈관 안에 들어가고 모든 신체 기관에 다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서 병을 치료한, 이게 3년 후에 상용화가 된다는 거예요. 3년 후에. 그러니까 안 죽는 거야. 여기 있는 분들 다 안 죽는 거야. 안 죽는데도 계속 1번만 찍어. 안 죽는데도. 세상은 엄청나게 변하고 있는데 그 변화의 세상에 내가 그 세상을 조금 이해하고 읽을 수 있어야 되는데, 근데 여기 오신 분들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왜냐하면 일단 내 강의를 들으니까 어쨌든 저렇게 세상이 변하는구나. 근데 여기에 오지 않고 눈 감고 귀 막고 자기만 옳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그 사람이 대한민국을 계속 붙잡고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은 진짜로 120살까지 사실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행복의 이야기를 좀 하고 싶어요. 여러분들 꼭 출세해야지 행복해요? 우리나라에 제일 출세한 대통령하고 제일 돈 많은 이재용 회장하고 지금 어디가 있어요? 감옥에 가 있지 않아요? 감옥에 가 있죠? 근데 우리는 머릿속에 출세하면 행복할 거라는 이상한 기대감이 있어. 사실은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내가 보기엔 제일 행복한 분들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감옥에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어. 누가 돈을 줘야지 감옥에 가볼 거 아니야. 박근혜 대통령은 한 달에 1억씩 국정원에서 갖다 줬대는데 여러분들 누가 한 달에 1억씩 갖다 주는 사람 있어요? 그러니까 감옥에를 못 가는 거예요. 그 박근혜 대통령보다 더 행복한 분들이 여러분들이에요. 근데 뭘 부러워해? 누가 말을 사줘야지 감옥에 가볼 거 아니야. 누가 말을 사줘야지. 돈 주는 사람도 없고 말 사주는 사람도 없고. 하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누리고 있는 자유는 돈으로 살 수 없는 자유를 여러분들 누리고 계신 거예요. 우리나라의 출세한 대통령들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봐요. 이승만 대통령 하와이 가서 죽었어요. 박정희 대통령 총 맞아 죽었어요. 전두환 노태우 대통령 감옥에 갔어요. 대통령하고. 김영삼 김대중 대통령은 젊었을 때 민주화 운동 하신다고 감옥을 너무 많이 왔다 갔다 하셨죠. 근데 뭔가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니까 뭔가를 해야 돼. 그러니까 아들들이라도 갔다 오라고. 아들들 감옥 갔어요. 둘 다 홍업이, 현철이. 노무현 대통령 뛰어내려서 죽었어요. 이명박 대통령 아들은 하나밖에 없으니까 좀 그렇고 형이라도 갔다 오라고. 그리고 요즘 이명박 대통령에 관련된 것들을 가만히 보니까 머지않아 감옥에 갈 것 같아요. 머지않아. 박근혜 대통령 감옥에 가 있고. 뭐가 출세하는 게 좋아요. 오히려 여러분들이 훨씬 행복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손자들한테 여기 우리 꼬마 청강생들이 와 있는데 아이고 똑똑해 대통령감이야. 이 얘기는 뭐냐면은 감옥 갈 놈이야. 이 이야기가 똑같은 거야.
그냥 그런 소리 하지 말고 행복하게 살아라. 재미나게 살아라, 인생. 그렇게 얘기해 줘야 돼요. 근데 우리는 이게 언어에서도 출세를 하라고 가르치고 있는 거야. 가장 잔인한 부모들이 자식 판검사 만드는 부모들이에요. 가장 잔인한 부모들이. 판검사 되려고 그러면은 태어나서부터 해가 뜨는지 달이 뜨는지 모르고 살아야 돼요. 그리고 대학교 때 코피 터져가면서 공부해야 돼요. 그래갖고 정말로 판검사가 됐어. 너무너무 좋아. 우리 아들 드디어 출세길, 우리 딸 드디어 출세길이 열렸다. 근데 판검사들이 출근해갖고 맨날 만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살인범, 강간범, 사기꾼, 도둑놈들만 만나는 거예요. 평생. 물론 정의를 세우는 입장에서는 너무너무 좋죠. 근데 정말로 우리나라 판검사들이 정의를 세우는 사람들일까요? 이명박 줄에 서야 될까? 박근혜 줄에 서야 될까? 문재인 줄에 서야 될까? 그 똑똑한 애들이 눈치 봐가면서 줄 서고 있는 거예요. 그 뭐가 부러워요. 내가 본당 신부로 20년 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전국 학력고사 수석, 서울대 수석, 법대 수석, 사법고시 수석, 연수원 수석한 애가 있었어요. 우리 본당 신자 중에. 근데 걔는 대법관 후보라고 그랬어. 누가 봐도. 근데 바로 김앤장 로펌 회사로 빠졌어요. 바로. 그럼 왜 빠졌느냐? 제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친구 하는 말이, 신부님, 소신 재판할 자신이 없습니다. 그렇게 판사가 돼도 위에 내가 출세하려고 그러면은 위에 눈치 봐가면서 재판하는 거예요. 뭐가 그런 자리가 부러워갖고 죽어라 자식들을 이렇게 고생을 시켜. 그냥 즐겁고 행복하게 살게 그냥 놔두지.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중고등학교 때 엄마 나 놀러 가고 싶어. 엄마 나 여행 가고 싶어. 이놈 새끼야 네가 지금 놀러 갈 시간이 어딨어. 공부해갖고 서울대학 가갖고 삼성에 취직해서 그때부터 행복해. 그럼 30살까지 안 행복했던 애가 30살서부터 삼성에 취직한다고 그날부터 행복할까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쭉 행복하게 자란 애가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늘 즐겁게 사는 애들이 즐겁게 앞으로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 생태마을에 직원 아들이 유명한 애예요. 메리앤 촛 고등학교 졸업한 애예요. 케네디 대통령이 나온 학교예요. 이 학교는 고등학교인데 1년 학비가 1억이야. 10만 달러. 이 학교 애들은 학교 올 때 자가용 타고 오지 않는데요. 비행기 타고 오지. 다 중동의 왕족 아이들, 미국에서 최고로 부잣집 아이들. 근데 얘가 동양인 최초로 그 메리앤 촛 고등학교에 학생회장을 했어요. 뭐 대단한 아이죠. 콜롬비아 대학 4년 전액 장학생. 왜냐하면 아버지가 원래 엄청난 부자였는데 망했어. 망하면은 똑똑한 애들은 다 장학금으로 가요. 콜롬비아 대학 4년 전액 장학생이야. 얘는 학교를 졸업하면은 월스트리트, 월가에 가갖고 그 고등학교 학생회장을 했으니까 얼마나 인기가 좋아요. 또 뉴욕 타임즈에도 나온 애야. 너무너무 똑똑하고 유명한 애라. 그 얘는 증권가에 가갖고 그 친구들한테 여기 좀 투자 좀 해라. 그러면은 돈방석에 앉는 애야. 근데 얘가 딱 평창에 와갖고 아버지하고 나한테 한 말이, 아버지 나 연극하고 싶어. 완전히 새로운 분야죠. 연극하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제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한테 권하는 게 있어요. 뭘 권하느냐 하면은 인생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사는 게 인생이다. 여기 지금 60 넘으신 분들은 하고 싶은 거 못하고 살았어요. 그때 너무 가난했기 때문에, 너무 없었기 때문에 오빠, 남동생 대학 가고 나는 중학교, 고등학교밖에 못 간 사람들 천재예요. 하고 싶은 걸 어떻게 해? 근데 지금 세상은요,
1970년서부터 2010년까지 필리핀은 국민소득이 10배 늘어났어요. 대한민국은 1970년서부터 2010년까지 국민소득이 몇 배 늘어났느냐면 82배 늘어났어요. 여기 계신 분들 우리가 못 사는 나라라고 생각하지만은 대한민국처럼 잘 사는 나라가 없어요. 참 기가 막히게 잘 살고 있어요. 근데 국민들은 이렇게 잘 살고 있는데 잘 사는 거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 뿐이에요. 여러분들 다 잘 살고 있어요. 여기 계신 분들 지금 돈 많아요. 돈 많아요. 근데 왜 내가 쪼들리느냐 하면은 나중에 쓰려고. 지금 안 쓰는 거예요. 나중에 쓰려고 지금 안 쓰는 거예요. 또 하나는 자식들한테 투자한다고 자식들한테 있는 거 없는 거 다 밀어넣기 때문에 돈이 없는 거지, 자식한테 투자하지 않고 나중에 안 쓰고 지금 쓰면은 참 행복한 나라 될 거예요. 지금 쓰면은. 나중에 어디 있어 우리 인생에. 그리고 이렇게 내가 얼굴들 보니까 돈 쓸 수 있는 마지막 얼굴들이 많아. 나중에 어디 있어 나중에. 어쨌거나 그래서 얘는 NYU 뉴욕 주립대학교 연극영화과 대학원을 들어갔어요. 뭐 조지 클루니도 나오고 유명한 배우들을 많이 배출해냈죠. 2년 동안 학교를 다녔어요. 그리고 작년 5월 달에 졸업을 했어요. 졸업 연주를 했는데 가장 많은 네임카드, 명함을 받았대요. 감독들한테. 동양인인데. 근데 얘가 이제 끝났으니까 작년 6월 달에 오디션을 보러 다녔어요. 근데 얘가 어디에 캐스팅이 됐느냐면은 조지 해밀턴이라고 미국 독립 아버지 그 뮤지컬에 조연의 대타로 캐스팅이 됐어요. 조연도 아니고 조연의 대타. 시카고에서 1800석 6개월 전석 매진이야. 근데 조연의 대타인데 6개월 동안 하는 건데 1억이야. 조연의 대타인데 1억이야. 1억. 10만 달러. 이사 비용 거기 시카고에서 아파트 다 대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번 6월 달에 공연이 끝났죠. 그러니까 또 오디션을 봐야 되잖아요. 이번에는 어디 오디션을 봤느냐 하면 6월 달에 브로드웨이에 엠 버터플라이라는 연극이 있어요. 이거 아주 유명한 연극이에요. 그런데 누구가 기획한 거냐면 줄리 테이머라는 감독이 기획한 거예요. 줄리 테이머는 여러분들 또 누군지 모를 거예요. 라이언 킹 제작자, 스파이더맨 제작자가 기획한 거예요. 근데 여기에 우리 윤진이라는 친구가 오디션을 봤는데 주연으로 캐스팅이 됐어요. 동양인 최초, 한국인 최초로. 그래서 5월 27일 날 공연을 시작했어요. 5월 27일. 여긴 50만 달러. 4개월, 5개월 하는데. 근데 뭐 돈이 중요한 게 아니죠. 얘는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사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애들은 1등을 골라내면 안 돼요. 얘가 가장 잘하는 걸 골라내야 돼. 가장 좋아하는 걸 골라내야 돼. 그래갖고 얘가 가장 잘하고 가장 좋아하는 걸 하게 해줘야 돼요. 1등인 세상은 이제 끝났어요. 1등이 행복한 세상은 끝났어요. 왜냐하면 누가 1등을 해? AI가 1등을 하거든. 인공지능이. 우리는 그래서 지금 인문학이 유행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뭐 방송 보면 인문학 그러잖아요. 예, 그 인문학이 뭐예요? 행복하기 위한 길이야.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는 생각을 많이 바꾸셔야 돼. 첫 번째 생각 바꿔야 되는 거는 자식한테 재산 주지 않는 거. 내 인생의 주인공은 누구야? 난 거. 자식이 출세하면 나도 출세할 거라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생각은 하지 않는 거. 자식하고 나하고는 별개의 인생이에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지금 이 순간을 누리지 못하고 있어요. 나중에 행복하려고. 지금 이 순간은
아끼고 있는 거야. 그냥 뭐 맛있는 거 사 먹으려고 그래도 나중에 사 먹으려고 지금 안 사 먹는 거야. 그리고 한국 사람들은 상당히 극단적이에요. 우리가 2003년 카드 대란 이후부터 지금 14년 연속 OECD 국가 중에 자살률 1위 국가예요. 이렇게 돈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자살률이 1위야. 우리는 지난번에 그 대통령 선거에 대구 쪽에서 출마한 후보가 이런 말을 했어요. 만약에 대구 지역에서 대통령을 배출해내지 못한다면 우린 전부 낙동강에 가서 빠져 죽어야 된다고. 여러분들 대통령 후보가 된다는 것만 해도 즐거운 일 아니에요? 민주주의 국가에서 후보가 돼도 즐거운 일이잖아요. 그러면은 떨어졌으면은 당선된 사람한테 축하한다고 열심히 이 나라 잘 이끌어 가라고 쿨하게 그러고 낙동강에 가서 쉬어야지. 왜 빠져 죽어? 또 문재인 대통령 아들 안철수 후보 열렬한 팬이 아들 불법 취업했다고 그 녹음 자기 친척하고 해갖고 드러났잖아요. 그랬더니 그 국민의당 전 대표가 이런 말을 해요. 만약에 내가 그 일에 관여했다면, 나는 관여한 적 없다. 만약에 관여한 게 드러난다면 내 목을 내놓겠다. 그냥 책임지면 안 돼? 꼭 목을 내놔야 돼? 또 요즘 그 최경환 그 친박 의원이 나는 돈 받은 적 없다. 돈 받은 게 드러나면 활복 자살을 하겠다. 아니 그냥 돈 받으면 책임지면 되잖아요. 그게 관행이고 일반적으로 다 그래 왔어. 그럼 내가 책임지면 된다 그러는데 활복 자살을 하겠다. 이게 나라를 이끌고 가는 지도자들이 하는 말이에요. 너무너무 안타깝죠. 그런데 꼭 정치인들만 그런 게 아니야. 집에서도 그런 일이 벌어져요. 너 이번에 대학 떨어지면 너하고 나하고 접시에 코 박고 죽자. 아니 애가 12년 동안 공부해갖고 대학을 떨어졌어. 얼마나 상심이 많어. 그렇죠? 그러면은 너 12년 동안 고생 많이 했으니까 어차피 너를 위한 등록금 이거 준비해놨으니까 너 이거 가지고 유럽 배낭여행 갔다 와라. 그럼 애도 행복하고 엄마도 행복할 거 아니야. 대학 떨어진 게 뭐 그렇게 대단하다고 접시에 코 박고 죽어야 돼. 우리는 인생을 너무 진지하게 살아요. 그러지 마세요. 좀 즐겁게도 살고 행복하게도 살고 누리고도 살아야 돼요. 근데 제가 하는 말을 1960년대에 했다면 돌 맞아 죽었을 거예요. 그때는 열심히 살 때야. 먹을 게 없었던 시대인데 지금은 흘러 넘쳐. 그럼 이 시대를 살아가는 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즐겁게 사는 거예요.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재미나게 사는 거예요. 그리고 남하고 어우러져서 사는 거야. 근데 아직도 1960년대 생각을 가지고 판검사야지 행복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때는요 권력 없고 억울하고 분할 때 판사가 누가 있으면 검사가 있으면 그 줄 잡고 억울함을 해결할 때인데 지금은요 민주주의, 우리나라 민주주의 순위가 미국이 19위, 일본이 20위, 우리나라가 21위야. 근데 제가 지난 여름에 갔다 오니까 나는 미국 사람들한테 그렇게 우리나라보다 민주주의 훨씬 떨어지는 나라예요. 거기는 100만 명이 모이잖아요. 주위에 가게 다 털고 총 쏘고 난리가 나요. 우리나라는 거의 100만 명을 그렇게 많이 모였는데 한 번도 그런 게 없잖아요. 이게 보통 성숙한 나라가 아니에요. 그리고 경찰들을 보면은 욕을 많이 하는데 경찰서에서 술 먹고 의자 내던지는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이러시면 안 된다고 경찰들이 말리는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미국에서는 그럴 수도 없지만 그랬다가는 바로 총 맞아 죽어요. 참 행복한 나라예요. 참 민주적인 나라예요.
그런데 우리의 사고는 어디에 묻혀 있느냐면은 1960년대, 70년대 묻혀 있는 거야. 여기 계신 많은 분들 가운데 만약에 80이 넘어갔고 암이 걸리면은 그냥 죽어요. 치료하지 말고. 하늘이 준 기회야. 하늘이 준 기회야. 죽을 수 있는 기회야. 근데 놀라운 거는 80이 넘어서 항암을 하고 수술을 한 사람이 오래 사느냐,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이 오래 사느냐.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이 오래 살아요. 앞으로는 이제 치료하면은 이제 안 죽겠지. 그럼 여러분들 벌써 60만 넘어도 기억력 가물가물하죠? 잘 안 보이죠? 안 들리죠? 깜빡깜빡하죠? 그렇게 60년을 더 사는 게 의미가 있나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제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죽는 것도 진짜 중요한 시대가 왔어요. 내가 어떻게 죽을 거냐? 어떻게 죽을 거냐? 그런데 80살에 암에 걸려갖고 안 죽으려고 그러는 분들이 어떤 분들이 안 죽으려고 그러냐면은 나중에 행복하려고 돈도 안 쓰고 여행도 안 다니고 아무것도 안 했는데 딱 암에 걸렸어. 그래서 이분들이 이런 말을 해요. 나는 억울해서 못 죽는다. 난 억울해서. 나 호강하려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나중에 호강하지 마세요. 호강하려면 언제 호강해? 지금 호강하세요. 신부님 말대로 돈 다 썼는데 안 죽으면 그때는 어떻게 해요? 그때는 내가 방법이 하나 있어요. 그때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은 집에 가만히 있어. 그런데 나중에 쓰려고 지금 가만히 있지는 마세요. 지금은 다니고 여행하시고. 15년 전에 할머니들 용돈 5만 원씩 나온 적이 있어요. 생각나죠? 지금 얼마 나와요? 20만 원 나옵니다. 제가 또 분명하게 예언을 해드릴게요. 앞으로 10년 후면은 대부분의 할머니들은 용돈 60만 원에서 70만 원 나옵니다. 이건 내가 예언을 해요. 10년 후에 내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어요. 60만 원에서 70만 원 나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쓰려고 지금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지금 열심히 쓰셔도 정부가 들어서서 아주 가난한 할머니 할아버지들 90만 명한테 한 달에 90만 원씩 벌써 지불하기 시작했어요. 또 치매에 걸린 할머니들 90% 치료비 다 대줘요. 또 중증 장애자들은 국가가 책임지고 있어요. 그런 세상으로 나가고 있는 거예요. 불안하거나 초조할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그냥 오늘 즐겁게 살아. 그리고 집에 공부 못하는 애 있어도 죽일 놈, 나쁜 놈, 너하고 나하고 접시에 코 박고 죽자. 그러지 마세요. 공부 못하는 애들이 되게 성격이 좋은 애들이 공부 못해요. 내일 시험인데도 느긋한 애들, 근심 걱정 없는 애들. 누구만 근심 걱정 있어? 엄마만. 근데 이 엄마는 미래를 모르고 있는 엄마야. 그냥 즐겁게 구김살 없이 살면은요, 얘는 커서도 행복합니다.